이 학생이 이렇게 인문학적인 통찰력도 있는 학생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시 특강 영상으로 돌아온 김규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됐어요. 방학 동안 많은 학생분들이 인강도 듣고 학원도 다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서 지금 이 순간 개학 직후에는 약간의 여유를 즐기고 싶을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수시를 준비하신다면 이 기간을 절대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10월은 본격적인 중간고사 기간이죠. 내신 공부를 하느라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만한 탐구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11월에는 모의고사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 수행평가가 아마 이쯤에 몰려있을 거예요. 12월도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바빠요.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방학 직전까지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만족할 만한 탐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은 건 9월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수행평가 할 거잖아. 수행평가 내용으로 생활기록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탐구를 한 활동이 대부분은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수행평가 활동이 생활기록부가 되는 것 맞죠? 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수행평가 내용으로만 생활기록부를 써서 내 맘에 꼭 들었던 적 있나요? 수행평가라는 건 선생님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수행평가 종류도 퀴즈형, 보고서형, 발표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퀴즈나 시험을 본 걸 가지고는 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보고서나 발표형 수행평가도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거나 조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가 나만의 생활기록부의 메인 테마로 밀고 있는 그런 주제에 정확하게 맞는 나만을 위한 맞춤 탐구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최상위권의 그런 생기부를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9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학기 세특 준비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만 챙기시면 되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이번 학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수시, 학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메인 테마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 메인 테마라는 건 물론 3년간 조금씩 준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이번 학기에는 어떤 수준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떤 개념까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자, 경제학과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고2 학생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통화정책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메인 테마로 잡아서 자신이 이번 학기에 케인스주의 경제 모형에 관해 이해를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고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드러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때에는 과목별로 나눠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아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과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당연히 사회탐구의 경제 교과목에서 이런 관련된 탐구를 할 수 있겠죠. 굳이 사회탐구 교과목뿐만 아니라 만약에 미적분 과목을 이번에 수강한다면 이 경제학 모형에서의 여러 가지 개념을 미분, 적분이라는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써서 설명해보는 그런 탐구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과목은 어떨까요? 최근 국제사회에서 각 나라 정부가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관해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뉴스 기사나 칼럼을 읽고 해석해보는 활동을 했다. 이런 탐구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사회탐구 교과목 중에 사회문화를 듣는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케인즈 학파의 경제학적 모형을 도입해서 설명해보았다. 이런 식의 탐구를 추가로 할 수도 있겠죠. 메인 테마에서도 이번 2023년 2학기에 목표를 세우고 생활기록부에 어디에서 드러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독서 역시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어떤 책을 읽을지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해두면 남은 한 학기 동안은 계획해 두었던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메인 테마가 아닌 교과목이더라도 어떻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채울지 계획해보는 거예요. 메인 테마를 다 잡았다고 해서 생기부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브 테마, 메인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주요 과목에 속하고 이 학생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과목들까지도 꼼꼼하게 준비함으로써 이 학생이 정말 성실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시를 함께 들어볼까요? 생명공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메인 테마란 건 생명과학이나 수학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국어나 영어 과목도 놓칠 수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한문이나 한국사 같은 과목도 놓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과목이 여전히 생활기록부의 한 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생명과학이나 수학에 관해 이미 충분히 탐구를 한 학생도 한문이라는 과목에서 논어를 독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한문으로 표현해 보았다 라고 하면서 이 학생이 이렇게 인문학적인 통찰력도 있는 학생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브 테마가 될 수 있는 과목들의 색특을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 500자라는 글자 수의 한계에 맞춰서 어떤 활동으로 내용을 채우면 좋을지 미리 2가지 정도의 활동을 계획해보는 거예요. 왜 2가지 정도의 활동이 적당한지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 생기부 문구 작성법에 관한 영상에서 설명한 적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서브 테마는 최대한 기존에 있었던 수행평가, 내가 하게 될 탐구, 내가 하게 될 조별과제, 그리고 내가 이전에 읽었던 책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법을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 언제 어떤 수행평가가 있을 예정인지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해요. 이번 학기에 한국사 과목에 10월에 개인 주제 탐구 발표가 있구나. 그럼 나는 이때 조선시대 시장경제의 발전을 주제로 탐구해야지. 그리고 하나만 하기엔 아쉬우니까 2번째 탐구로는 조선 후기 재정과 시장을 읽고 개인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지.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9월부터 한 학기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도 더 이상 자신의 진로와 상관없이 그냥 조에서 정해진 주제를 꾸역꾸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별과제의 주제가 여러분에게 맞춰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주제 있는데 이걸로 할래? 우리 조 주제가 이번에 이건데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맡을래.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서도 자신의 진로와 엮여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수행평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막상 제 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라던가 조별과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탐구 주제를 할 수 없었어요. 이런 말들을 학기 말에 정말 많이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학기 초에 명확하게 내가 이번 학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해둔다면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했던 조별 탐구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내 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주제가 없네 라고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의 조에서 가장 먼저 그 주제를 제안한 친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 주제를 왜 제안했겠어요?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주제를 미리 제안하고 밀어붙여서 그 친구는 자신이 원했던 주제로 조별 탐구를 하고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적을 내용을 미리 챙겨간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이렇게 똑똑하게 학교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하세요. 활동한 걸 토대로 생기부를 적는 게 아니에요. 생기부에 무엇을 적을지를 먼저 생각해두고 그대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지금 9월에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10월에 어차피 중간고사가 있어서 더 바빠질 테니까 조금은 여유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마시고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후회할 일이 없도록 쉬는 것도 딱 계획한 만큼만 열정적으로 쉰 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면서 이 9월이라는 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9월이 되자마자 해야 하는 것 2학기 세특 계획 세우기에 관해 말씀드려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